네, 이현석 전문위원이 준비한 특별한 수요일 LOV 시간입니다. 자, 주식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저희 위원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LOV 시간인데 오늘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어떤 건지 정말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흔히 이제 어떤 관심을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 기업에 사랑과 관심을 가져라, 애정을 가져라.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섹터 중에서 LOV라고 해서 LOV와 러브를 하자 그렇게 좀 말씀을 저번 주부터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LNG의 그 L이고요. 그 다음에 그 러브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더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고 지금 이제 여기 지금 LOV라고 지금 나오죠. 근데 L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옵니다. LNG의 L이고요. 그리고 이 O 같은 경우에는 5G의 O. 그러니까 사실 러브는 이제 알파벳으로 O인데 지금 이제 5G의 O로 그렇게 좀 대신했고요. 그 다음에 V 같은 경우에는 EV의 V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를 일렉트릭 비클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기차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올레드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레드도 하반기에 굉장히 이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러브 섹터 안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증시가 굉장히 좀 출렁이고 흔들려도 좀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LOV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하반기 이 시장을 책임져 줄 섹터를 모은 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이 LOV 섹터와 함께한다면 정말로 제대로 주식과 사랑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전문위원님 오늘 LOV 중에 어떤 섹터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V. 네, EV 전기차.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 이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좀 전기차가 바닥권에 좀 있는 섹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갑자기 좀 많이 튀어 올랐습니다. 물론 이게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가지고 갑자기 처음에는 반도체로 갔다가 또 디스플레이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2차 전지마저도 이 일본이 소재를 위협을 하고 있다. 그러는 바람에 그 관련해서 좀 반짝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소식보다 전기차에 보다 이제 메인 이슈였던 우리가 이 크레딧 제도, 중국의 유크레딧 제도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제도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U 에너지 비클의 줄임말인데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스모그 현상이 매우 심각하죠. 스모그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스모그 한번 오면은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스모그가 너무 심해. 하지만 사실 그건 엄살이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 스모그 굉장히 심한 지역에 가보면은 바로 앞 30cm도 안 보인다라고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러니까 이제 30cm 앞에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를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스모그는 굉장히 심각한데 그만큼 이제 사람이 못 살 정도가 되니까 이 민심이 흔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도 이거 더 이상 이렇게 안 되겠다.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대체하다. 그래서 전기차 의무 생산 판매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유크레딧 제도고 이것 때문에 이제 중국은 이 전체 이제 자동차 중에서 무조건적으로 일정 비율을 전기차를 생산을 해야만 해요. 그러면은 사실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최대 이 수요국 그리고 최대 시장은 바로 중국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이 여기 이제 진출을 못하고 있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관련된 시장도 만약에 에너지 효율적인 부분이나 이러한 크레딧 제도가 계속 좀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진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삼성 SDI 주가도 계속 이제 신고가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 전기차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제 7월 9일입니다. 저번 주에 이 중국에서 유크레딧 제도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조금 굉장히 좀 파격적이에요. 원래 이 기존안 같은 경우에 유크레딧 비율 자체가 유크레딧 이 비율 자체가
2019년에 10%였고요. 그다음에 2020년 같은 경우에 12%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개정이 돼서 21년에는 14%, 그리고 22년에는 16%, 23년에는 18%로 상향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21년부터 23년까지는 이 전기차를 일정 부분 이 생산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퍼센테이지가 계속 늘어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향후 3년이 더 추가가 됐는데 추가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크레딧 비율이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 완성차 중에서 이제 2023년이 되면은 거의 20% 가까이 무조건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생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사실 지금 뭐 전기차 우리가 보기 힘든데 이제는 5개 중에 한 대가 중국에 가면 전기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향후 5년 안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엄청나게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 크레딧 기준 산식도 좀 수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뭐 순수 전기차 뭐 1회 충전 거리 같은 거 곱하고 그다음에 뭐 또 기존 안에다가 뭐 이제 또 상수를 곱하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나왔는데, 그러한 부분이 순수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거리도 더 늘려야 되게 그렇게 좀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하이브리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 순수 전기차가 아니죠. 전기차와 기존 내연기관차를 이렇게 혼합시켜 놓은 그런 구조인데 이게 원래 점수가 1.6점이었어요. 아니 그 기존항 같은 경우에 크레딧 점수가 2점을 줬는데 이게 이제 1.6점, 그러니까 0.4점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딧을 더 쌓기 위해서는 이제 순수 전기차를 생산하는 게 더 유리하게 그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결국 이제 환경 규제 강화가 계속되고 중국이 조금 이제 뭐 잘 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환경적인 부분에 유럽처럼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에 우리가 굉장히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이러한 흐름이라면은 향후 진짜 5년 안에 전기차 시장은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이 법 자체가 또 이 전기차 어떤 이 완성차 업체들에게 너무 가혹하다 하면은 조금은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기존안 대비해서 새로운 EU 크레딧 제도가 굉장히 좀 강화가 되었다는 점, 이게 전기차 섹터 여러 종목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의 전기차 생산 정말 듣던 좀 반가운 소리입니다. 이렇게 전기차가 좀 확대가 되면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미세먼지도 확실히 5년쯤 뒤면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일단은 중국이 이렇게 전기차를 많이 생산을 하게 된다면 네. 중국이 사실 큰 시장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 주위국들도 같이 전기차 생산량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런 중국의 EU 크레딧 제도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조차 지금 조금 이제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더 이 전기차 시대가 빨리 앞당겨질 전망이기 때문에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는 메가 트렌드라는 것은 우물한 개구리가 여러분들 되지 않기 위해서 좀 세상을 넓게 보자. 넓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 글로벌한 트렌드를 보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 대비 뭐 한 50배까지도 그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는 절대로 승부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뭐 1, 20%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뭐 5배, 10배 그렇게 큰 수익을 내서 좀 이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자고 이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그리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투자를 하면은 투자를 해도 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전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이현석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이 메가 트렌드를 잡아서 한번 이제 인생 투자 정말 대박나는 그런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기 호재가 아니고 멀리 한 5년 뒤 그 이후를 바라볼 수 있는 먹거리다라고 하면서 전기차 섹터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또 우리 전기차 관련주를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새 종목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자리에서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부터 리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종목 모자이크로 가려서 드렸었는데 바로 오이솔루션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주시고 나서 정말 네. 무섭게 더 오르더니 정말 역사상 최고가를 찍었더라고요. 그저께였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장되고 나서 네. 최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 5G도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죠. 글로벌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5G가 깔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5G 고점 논란이 분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현석이가 말했는데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서 절대 지금 고점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좀 주변 지인분들께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제가 이 수요일 날 이 자리에 나와서 이 5G 관련주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이 월봉상으로 한번 보죠.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멈출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저는 충분히 더 오를 것이라고 현재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 수요일, 목요일 날 여러분들이 시초가에 진입을 했어도 지금 손실 구간이 절대 아니죠. 근데 증시는 또 빠졌죠. 그러니까 증시 대비 여러분들이 초과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섹터 그리고 그 종목에 집중을 하시면은 충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헤쳐나갈 그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제가 좀 소개해드린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OV 중에 5를 담당하고 있었던 5G의 오이 솔루션이었습니다. 자, 정말 많이 올랐는데 거기서 더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사상 최고가를 찍은 오이 솔루션 앞으로도 조금 더 큰 시세 낼 수 있다라고 충분히 보시는 거죠. 네, 지금 대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향후 한 1, 2개월 안에도 충분히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향후 1, 2개월 안에 정말 많이 오를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당연히 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지국을 깔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오이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이 핵심 제품 자체가 광트랜시버라고 해서 기지국뿐만 아니라 중계기 그러니까 모든 5G 통신 장비에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들 5G 통신 장비가 전국에 다 깔리지가 않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향후 전망도 매우 밝지 않을까, 매우 맑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G 섹터 그리고 오이 솔루션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5G 섹터 계속해서 주목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만큼 계속해서 또 관심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이 솔루션만큼 또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오늘은 전기차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종목인지 살짝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이 종목 전기차주입니다.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은 종목인데요. 전기차 관련주로 각광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합니다. 강한 섹터 내에서 강한 시세 앞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일단 오늘은 파란불을 켰던 것까지만 엿봤습니다. 정말 잘 안 보이네요. 이 종목 어떤 네. 종목인지 정말 궁금한데 힌트부터 좀 주시죠. 네, 일단 앞에서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관련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5G랑 완전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5G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올라타는 말에도 지금 들어갔다면은 네. 이제 최저점을 찍고 나서 완전 바닥에서 그러니까 제일 싼 가격에서 반등을 할 수 있는 이런 종목에도 관심을 갖자는 거죠. 그래서 항상 네. 투자는 여러분들 뭐 포트폴리오 다변화,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런 이제 주식 경험이 있는 것처럼 조금 이렇게 신고가에 있는 종목도 잡고 신저가에 있는 종목 중에서 향후 뭐 1년 안에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에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앞에서 제가 이 중국 유 크레딧 제도를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전기차 앞으로 향후 5년간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시장만 봐도 그렇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최초의 어떤 기술로 20여 년간 이 한 우물만 판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우물만 파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우물한 개구리가 굉장히 많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20여 년간 기술이 축적이 돼 있으면은 일본과 비슷합니다. 일본 소재를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 없는 이유. 일본이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한순간에 따라가냐.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죠. 중소기업의 이러한 기술을 뭐 대기업이 같이 사업을 하면서 이거를 마치 이제 자기 대기업 기술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 그런 좀 안 좋은 일도 벌어지긴 했지만 이러한 20여 년 축적된 기술을 아무리 대기업에서
쉽게 이렇게 배워하고 빼가려고 해도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떤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독보적인 기술이 결국 그 기업의 핵심 역량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기업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여러분들이 현재 이제 타고 다니시는 폭스바겐 전기차, 그리고 BMW, i3, i8 그런 이제 전기차에 실제로 들어가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제품이 향후 공급된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미 이 전기차에 공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향후 뭐 중국 시장만 봐도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 기업은 굉장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좀 더 눌릴 수도 있고 뭐 올라갈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 좀 중기적인,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기업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이제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이번 주에 제가 또 이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